안녕하세요. 공부의 모든 것을 쓴 방영찬 교수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들은 우선 교육과 수포자,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한 거,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수학 시험을 100점 맞게 하는 방법, 그리고 좋은 선생님, 그리고 4차 산업, 한국인의 교육열,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은 인간의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변화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인간의 능력을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유전에 관한 결정과 환경에 관한 것이 있고, 특별히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교육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를 보면 중학교 2학년에서 수학을 포기 상태로 되어 있던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시점에서 함께 공부를 해서 고3 올라가서 3월 모의고사와 6월 모의고사에서 2등급, 1등급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성균관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동생은 언니와 함께 3년간 공부를 해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부족하더라도 노력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수포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70%, 중학교는 한 50% 정도의 수포자가 있는데, 이 수포자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우선 수학 개통도를 참고로 해서 새로 바뀐 2018년부터 시행되는 교육과정을 분석해 보면 초중고의 연계학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학교에서 좀 부족한 게 있다면 그 내용들을 학습하여서 그 고등학교 과정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연계학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후행학습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훈련을 할 때는 서술형으로 학습을 해야지 객관식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의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재미를 느껴야 됩니다. 수포자가 되는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게 하려면 능력 있는 사람이나 노력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즐기면서 재미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자세가 중요합니다. 새 교육과정을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특별히 공급자 중심의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학생 중심의 활동이 강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기학습, 간의 위기학습 이론이 철저하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학습하면 효과적인 수학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화학습과 선행학습의 차이는, 심화학습은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를 하게 되는데, 선행학습은 다음 학년 거를 미리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선행학습과 심화학습은 서로 연관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특히 선행학습을 아무나 다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자기 학년의 내용들을 80%, 90% 이상을 완전히 이해해서 자기의 학습이 되는 그런 경우에만 선행학습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누구나 다 한다, 그거는 선행학습이 아니고 그냥 훑어보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에빙하우스의 만각곡선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학습을 하고 나면 바로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배운 내용들이 거의 제로로 되는 그런 무의미한 공부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나면 바로 그 수업을 복습하고, 그리고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수학이 왜 중요하냐? 우선은 단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주일에 그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8시간, 9시간 또 매일매일 수학을 해야 되는 그런 거고, 또 일반 인문계 학생들도
단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수학은 기초를 잘 다뤄놓으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을 하는데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전략적인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신과 수능이 어떠냐? 내신 수학이나 수능 수학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내신 수학은 교과서를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를 보는 거고, 수능 수학은 거기에서 좀 더 발전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조금 더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고, 내신 수학을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수능 수학도 상당히 준비가 되고, 그리고 수학 100점을 맞는데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신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내신 공부를 통해서 수능과 논술과 면접 시험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공식의 유도 과정이라든가 원리 학습, 그리고 그 증명 문제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개념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는가? 우선은 모르는 것을 알 때까지 이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고득점 내지는 100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눈으로 하는 학습이 아니라 손으로 써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하다 보면 시험 볼 때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손으로 써가면서 하는 학습 훈련, 그리고 수학을 재미있게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수학에 두려움을 가지면 수학 점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념과 그 원리를 잘 이용하게 되면 충분히 수학에 대한 걸 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에 나오는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훈련을 통해서 그 개념과 원리를 확인하고 본인이 부족한 내용들을 보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식은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증명 방법을 통해서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문제풀이를 의존하지 말고, 또 선생님의 수업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풀이 방법을 통해서 그 풀이가 과연 내 것이 됐는지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를 하는 것은 왜 하느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을 보면은 틀린 문제를 또 틀리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다시 점검해서 그 오답 노트를 함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는 매일매일 하루에 한 10문제에서 20문제씩을 꾸준히 풀어서 그런 수학적 훈련을 하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다 보면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문제 안에 힌트와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에는 그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은 쉬운 문제부터 한 70%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좀 체크된 문제 중에서 다시 풀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10% 정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수학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 우선 교육과정에 맞는 그런 연계학습, 계통학습을 철저하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그런 학습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를 반복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설명할 정도의 완벽한 그런 개념 정리가 된다면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특히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의 출제 경향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면 예상 문제로 어떤 문제가 나온다는 것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강조할 점은 시험 볼 때 항상 아는 문제부터 먼저 풀고 순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이 뭘까? 이거를 본다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나올 것만 공부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은 전부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적인 학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학습의 가장 효과적인 것은 뭐냐? 나올 거를 해야 되는데 그 나올 거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좋은 선생님이 그 수학 과목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실력을 갖추어서 선생님이 자신감을 가지면 그 선생님의 자신감을 통해서 학생도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선생님은 우선 첫인상이나 복장 그리고 학생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진실성, 성실함, 겸손함 그리고 역지사지. 그래서 학생이 뭐가 좀 어려울까 이런 걸 알아보고 그리고 특별히 학생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학생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인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졌을 때 학습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걸 알 때까지 질문하는 이런 훈련은 수학의 고득점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특히 이스라엘 부모님들은 학생이 학교를 가려고 하면 학교 가서 좋은 질문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통해서 노벨상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학습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드론이라든가 또는 로봇이라든가 또는 3D 프린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기하학을 통해서 공간 지각 능력을 키워내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은 무엇보다도 수학을 토대로 해서 지금 새로운 그 산업을 일으켜내는 그런 새로운 먹거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수학을 철저하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4차 산업과 연결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아무 목적이 없이 내가 이 다음에 무엇이 되겠다 이런 것이 없다면 전혀 앞으로도 공부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그래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특별히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상당히 많은 칭송을 받고 특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를 하겠다고 상당히 많은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의 교육열이 왜 이렇게 발전하느냐?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배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그것이 교육 발전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교육열이 높은 내용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그런 병폐도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는 교육열이 굉장히 대단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같은 그런 세계적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한국의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높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삼성이 애플을 뛰어넘어서 세계 1위가 되는 그런 토대도 바로 이 교육열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장기려 박사님 같은 경우는 병원을 설립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아주 따뜻한 그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리고 지혜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부의 모든 것, 이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특히 수학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 소통, 공유. 잘 나가는 공무원은 무엇이 다른가? 성공한 내 모습을 상상하라. 나는 세상이 원하는 물건이다. 열정으로 유혹하라. 머니 힐링. 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출판. 출판을 원하시는 모든 분은 행복 에너지를 찾으세요. 이제 당신도 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 0505-613-6133